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교의 부이쌤입니다. 어제 미국장은 참 미국은 대단하다는 생각뿐이 안 듭니다. 그렇죠? 미국장은 어제 고용지수가 뭐 예상보다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고용지수가 너무 좋아갖고 사실 많이 걱정을 했어요. 미국장 폭락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고용지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9월 달에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실 반반 정도이긴 했었어요. 반반 정도이긴 했었는데 그 반반 정도 기대감조차 이제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9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어젯밤에 이제 그 1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안 할 가능성이 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지수가 상당히 지금 크게 하락을 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상당히 있었고요. 어저께 그 고용 지표를 보면서. 두 번째로 이제 요새 핫했던 전선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전선주 하나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구리값이 어저께 이제 이 금리 인하 안 한다는 것 때문에 구리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추가 하락이 있지 않나 하는 이제 우려가 솔직하게 좀 있습니다. 근데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조금은 하락할 수 있으나 뭐 거의 막바지니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면서 이제 우리 증시에 좀 이제 불이 좀 붙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 지금 미국 때문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미국 지수를 보세요. 어제 다우존스 볼까요? 다우존스 조금 밀렸죠. 물론 이제 약보합으로 끝났어요. 근데도 시가가 0. 마이너스 0.06으로 해서 중간에 좀 0.56% 상승을 했다가 종가 0.22% 약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상당하죠. 나스닥을 보면요. 시작할 때 이게 0.29포인트 하락으로 끝났다가요. 시작을 했다가 종가에는 마이너스 0.23 약간 올라가면서 오히려 끝났어요. 이게 상당한 미국 지수입니다. S&P 500은 뭐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반도체 지수도 뭐 전체적인 지수는 종가는 마이너스 0.7%, 0.27% 약하락. 시작이 0.26%였으니까 약간 그 도지 형태로 끝났죠. 그러니까 미국은 강할 수뿐이 없잖아요. 아주 솔직하게 우리끼리 얘기를 하면 미국은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포함해서 전 세계가 다 미국에 갖다 공장을 지라 그러잖아요. 미국에 갖다 공장을 짓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고용이 뭐 좋을 수뿐이 없죠. 경기가 좋을 수뿐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공장 자꾸 사실 미국에 갖다 짓는 게 우리한테 우리 국민 이 한반도 우리 국민에게 좋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고용지 거기 가면 거기 나라 거예요. 세금 거기서 내고요. 거기 인원 고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우리한테 좋을 건 없잖아요. 미국한테 좋은 겁니다. 미국한테. 미국은 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들한테 공장 지면은 보조금 주느니 뭐니 해갖고 다 쓸어다가 자기들 경기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힘들어도 미국은 가는 거죠. 어쨌든 간에 뭐 미국이 지금 세계 그 경제뿐이 아니라 뭐 지수, 증시에 이제 뭐 하여튼 모든 부분에서 뭐 미국 보고 쫓아가잖아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미국에 종속 안 돼 있는 나라가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심하잖아요. 뭐 아주 좀 안타까운 일이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미국이랑 친하니까 우리가 뭐 미국의 힘 안보나 이런 데서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지만은 솔직히 좀 안타깝죠. 뭐 약소국이잖아요. 우리 역사에서 계속 뭐 중국한테 터져, 일본한테 터져. 지금 미국한테 터지진 않고 있지만은 미국한테 기대고는 있지만 사실 경제적으로야 뭐 우리도 뭐 미국 때문에 우리가 경제가 일어났지만 지금은 많이 뺏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아무튼간에 언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강이 되는지 우리 살아있는 동안 그날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했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 지수가 이렇게 버텨줬다는 건 우리한테 다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요. 지난주 이제 우리 유료방들 종목들 매매한 거 인증도 하면서요. 인증이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자리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걸 굉장히 좋아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사실 이거를 전에는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3번도 했었어요. 근데
일주일에 지금 이제 한 번 정도로 이걸 좀 줄이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뭐 이거 좀 그렇긴 한데 이거 갖고 리딩하는 그러니까 우리 종목과 비슷하게 인증이 나오는 방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혹시 하는 마음입니다. 이거 갖고 또 혹시 또 리딩하는 분이 계시면은 뭐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우리한테 또 우리 정방위원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면에서 있고요. 아무튼 그러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는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도움된다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해드리는 겁니다. 해인이라는 종목이에요. 사실 지난주는요,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 거기에 전부 다 이제 그 중심으로 저희가 매매가 됐어요. 그리고 시장 자체도 그 중심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의 종목들 위주가 될 겁니다. 자, 해인이라는 종목은 이것도 역시 시추 관련 종목이에요. 지금 제가 보는 견해로는요, 어저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그렇게 쉽게 죽진 않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가능성이 있다, 없다, 크다, 적다,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 다 우리는 잊어버리자. 우리는 돈이 들어왔나, 돈이 나갔나, 이것만 보면 되고요. 보통 이제 이런 프로젝트는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해야 될 건이 돈이 나가고 여기 다 나갔다, 그러면은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이 들어와 있다, 그럼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이명박 4대강, 문재인 남북경협, 제가 존칭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좀 존칭 생략하고 이나 말씀을 드릴게요. 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여건이나 이런 게 좀 다른 건 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정부 프로젝트가 한번 움직이면 굉장히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적인 관점에서만 보면은 아직은 쳐다볼만 하고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해인이라는 종목을 매매했는데 시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당연 12월에 시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추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해서 어저께 이거 들어갔던 종목이고요. 어저께 들어가서 반 정도 팔고 내려왔죠. 어저께 내려왔을 때 우리가 종가 무렵에 다시 잡았어요. 다시 잡아갖고 어제 시간에 상한가 갔다가 시간에 한 7, 8%로 끝났습니다. 더 가겠죠, 월요일날. FST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이 지분 투자한 회사가 반도체 회사 중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YC고요. 하나가 FST입니다. 저희는 이제 FST를 갖고 있는 거고요. YC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YC가 11% 정도가 되고 이게 FST가 7.6%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 두 개 회사 상당히 힘 있겠죠. 삼성전자가 웬만해서 지분 투자 잘 합니까? 로봇 회사 하나하고 지금 이런 전자회사 두 개 이렇게 하고 있죠. 그 FST 이 종목 저희는 매매하고 아직도 좀 일부 갖고 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우린 PTS 역시 시추 관련 종목입니다. 시추 관련 종목이고요. 상당히 힘이 있는 종목입니다. 로봇 관련주기도 하고 재건주도 하고. 지금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해인이나 우린 PTS나 이런 종목들을 쭉 보세요. 보시면은 뒤에 이제 서한기계공업도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인증을 할 건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됐던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매집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안 끝나니까 어떻게 돼? 이런 이슈가 터져버리니까 시추하고 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매집이 돼 있던 종목이다. 또 일부 매집을 더 하겠죠.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주포들이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더 크게 볼 거면 계속 돌리면서 매집을 좀 더 하겠죠. 또 일부 매집이 돼 있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성 HT라는 종목은 이건 ESS 종목이에요. ESS 종목. 에너지 저장 장치죠. 저희 아직 갖고 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Y랩은 여러 번 말씀드린 종목이죠. 이거는 네이버 웹툰 6월 달에 상장입니다. 상장 관련 종목이에요. 이거 조금 더 가리라 보는 종목입니다, 아직도요. 토마토 시스템은 저희 인증에 단골로 나오는 종목이죠. 토마토 시스템은 원격 의료 종목이고요. 에코앤드림은 이제 어저께 저게 나갔잖아요. 저 전구체. 이건 전구체입니다. 2차 전지죠. 2차 전지 종목이
완전한 추세 전환이냐? 어저께 상한가 간 종목은 완전한 추세 종목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금 더 올라가면 될 수 있지만 위에 저항이 있고, 그러니까 좀 보시고요. 긴 관련주 CJ 시푸드, 서한기계공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도 시추 관련주고요. 태성은 아시죠? 뭐 이거는 워낙 뭐 지금 다재다능하다 그럴까요? 이거 애플 관련주로도 가다가 지금 어저께는 뭐로 갔습니까? 유리기판으로 편성이 되면서 어저께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태성이요. 자, DK라 역시 시추 관련주에서 이건 가스관 관련주예요. 그렇죠? 화성밸브, 동양철관이 몇 연상을 갔는데 저희는 사실 안타깝게도 화성밸브하고 동양철관을 못 잡았어요. 그리고 DK락을 잡았는데 이 DK락이 과거 남북 경협 때는요. 화성밸브, 동양철관보다 비슷하거나 세면세치 약하진 않았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DK락을 잡았는데 아쉽게도 그 화성밸브나 이런 것처럼 뭐 동양철관한테 연상은 못 갔어요. 근데 가능성 항상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매도를 치고 또 일부는 갖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이스테일 뭐 철강 종목도 역시 이번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 상당히 중요한 종목들 중에 하나죠. 하이스테일은 우리가 첫날 바로 들어가서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요. 뭐 뉴파워풀이지만 이건 다재다능한 종목이다. 그렇게만 아시면 된다. 이거 오너가 뭐 개인적인 매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 종목입니다. 워트 이 종목은요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냥 여기 임원들 둘이 있는데요. 증여를 갑작스럽게 했어요. 5월 초에요. 젊은 사람들인데 왜 증여를 갑작스럽게 했을까요? 뭔가 비전이 있으니까 빨리 누구한테 더 증여세 물기 전에 주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러면은 좋은 종목이겠죠. 동방 이 종목은 이제 뭐냐면 역시 이거 대왕고래 포항 영일만 거기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이 이 동방하고 한 종목이 더 있죠. 뒤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대성산업 극동유화는 뭐 석유주로 해서 지금 뭐 다이샥시 이번에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들어갔던 거고요. 뒤에서 설명드린다는 게 바로 이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코오롱 글로벌도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거. 동방하고 코오롱 글로벌 이 두 회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다음 GSE 뭐 말씀드렸죠. 이거 뭐 당연히 뭐 가스 관련주들이니까 가스 석유 관련주들 이제 들어갔던 종목들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뭐 거의 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눌러주세요. 지금 안 하신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자 여러분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좀 썰렁하잖아요. 이 타점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타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인이라는 종목은 이건 저희가 재매수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 정도 갭이 떠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480선을 찌르고 왔는데 더 갈지 안 갈지는 봐야 되겠죠. 근데 이미 매집을 좀 해놨기 때문에 바로 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이 480선을 안착하거나 엔벨로프 선을 안착했을 때는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면 5일선 매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FST는 뭐 이미 많이 올라갔죠.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5일선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5일선 매매 FFST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선 매매를 하는 겁니다. 5일선 이런 것들은 5일선 매매라는 건 5일선에 오면은 매수를 하고 이탈하면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매매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린 PTS 이것도 역시 이제 시추 관련 종목입니다. 시추 관련 종목이요. 상당히 힘이 있는 종목입니다. 상당히 저희는 이제 많이 매도를 했고요. 일부는 갖고 있습니다. 계속 매도수를 해갈 종목들 중에 하나겠죠. 신선 ST 뭐 이 종목은 에너지 저장 장치의 대장 줄 겁니다. 자, 과거엔 초전도체 초전도체 관련주로 이만큼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이 신규주인데요. 그러니까 작년도 10월 19일 날 나온 신규주인데
그리고 다시 쭉 가서 매집을 해갖고 지금 뭘로 올리고 있어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로. 이거 더 갈 가능성이 있겠죠. 최소 이 정도 5만 원 선에 갈 가능성 보고 있습니다. Y랩은 더 말씀 신성 ST 말씀드렸고 Y랩은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Y랩은요. 시간에 또 올라갔어요. 지금 여기서 대롱대롱 이게 좀 어떻게 돼요? 돌파했죠? 돌파. 그렇죠? 돌파한 자리입니다. 돌파를 하고 나서 돌파를 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밑에는 잊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밑에는요. 돌파하고 나면 여기서부터만 차트를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대롱대롱 하고 가고 있죠. 시간에 또 올랐어요. 이거 한번 이렇게 대롱대롱 하다 큰 슈팅을 한번 주고 마무리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토마토 시스템 이거 지금 뭐 끝났나 했더니 다시 여기서 지금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시간에도 좀 올랐어요. 아주 힘이 뭐 상당한 종목입니다. 힘이 어마어마한 종목이에요. 외인들도 지속 매속세고요. 에코앤드림 사실 이걸 제가 지금 추세적인 뭐 저거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에코앤드림은 추세적으로는 좀 전환을 좀 했어요. 근데 이게 좀 유상증자가 있어요. 그렇죠? 유상증자 권리락이 여기 있고. 그래서 이거는 유상증자 때문에 지금 어떻게 이 세력들이 롤링을 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이거는 지금 추세적으로도 전환하고 좋은 종목이에요. 어제 에코프로 머티하고 차트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우측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건 추세적인 전환이에요. 근데 에코프로 머티는 어떻게 해요? 내려오다가 우측으로 올라가는데 뭔가 좀 불안정하죠? 여기 돌파해야만 여기 전고점을 돌파해야만 추세적인 전환이다 볼 수 있는데 돌파하고 나면 바로 위에 이런 데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고 떨어질 가능성을 제가 보고 어저께 추세적인 전환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 기관은 많이 매수하고 있다 말씀드린 거고요. 에코프로를 보면요. 액면 분할을 하고 이 외인들 많이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머티하고는 다르죠. 여기 추세 전환을 좀 여기서 좀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11만 4천 원까지 에코프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갑작스럽게 왜 이걸 하느냐. 뭐 어차피 여기 지금 다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까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는 에코앤 드림을 매매를 했지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긴 프로젝트죠. CJ 시푸드 시간에도 좀 올랐어요. 시간에도 좀 올랐고요. 내려왔다 전고점 돌파를 한번 할지 여기서 싼 고점을 맞고 떨어질지 이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 실적주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뭐 긴 갖고 너무 많이 가긴 했죠. 근데 이제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금리나 가능성이 지금 떨어지면 또 올라갈 거예요. 근데 좀 봐야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에서 싼 고점을 맞고 떨어질지 돌파를 할지 요거는 뭐 저도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이건 좀 봐야 되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서암도 이거 시간에도 어제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시간도 이미 시간에도 많이 올랐어요. 이것도 480선 안착을 한번 보거나 아니면 5일선 매매를 보셔야 돼요. 저것도 일단 딴 거 모르겠어요. 뭐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당장 나와야 되잖아요. 좀 이게 솔직히 이거는 사실 먼 훗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시추는 어떻게 해야 돼? 시추는 연말에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태성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연일 신고가니까 이거는 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저께 동영상에 있죠. DK랑 이거는 뭐 이것도 역시 5일선 매매를 하시면 좋은 종목입니다. 하이스틸 요거는 하이스틸은 조금 이것도 스틸주가 더 가겠죠. 스틸주가 더 가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떨어지지는 않을 게 뭐냐면 여기를 돌파를 했잖아요. 그쵸? 이미 돌파를 했다가 다시 조정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5일선이네요. 이거는 뭐 5일선 여기 21선 손절선 잡고 뭐 매매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뉴파워 프리즈마는 이건 좋은 종목입니다. 뭐 좀 더 가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워투 아까 설명 충분히 드렸던 종목입니다. 동방 지분 관련주인데요. 이게 지분 관련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그렇죠? 지분 관련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근데 먼 훗날 얘기죠.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어찌됐든 간에 먼 훗날의 얘기라 하더라도 희추 작업이 막 되고 그러면은 그 근처에 회사들 올라가지 그 회사들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을 한번 보시죠. 이거 외인들 매수세 좋습니다. 동방이요. 코오롱 글로벌 역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석유 관련주 극동유화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뭐 이거 뭐 대장주는 아니었고요. GS 저희 석유 관련주는 매매를 많이 안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그래요. 그 다음에 GSE 천연가스 이게 천연가스니까 천연가스 본래로 해서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지금 이걸로 해서 이제는 여기 보세요. 어느 정도 여기 어떻게 여기보다 여기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음봉을 나왔죠. 이런 건 턴 겁니다. 그렇죠? 한번 털었다고 보시면 돼요. 털었다고 보시면 돼요. 대성산업도 이거 가스 관련주죠. 가스 관련주예요. 가스 관련주인데 이거는 어차피 뭐 이게 안 털은 것 같아도 요거는 지금 GSA나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들 좀 쫓아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지금 가스 관련주는 가스 본연의 이제 그 자리로 와야죠.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와야지. 이걸로 가긴 갈 겁니다. 다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분간은 좀 조정을 좀 줄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편안한 휴일 되시고요. 혼자 매매 어려운 분은 일로 전화 주세요. 오시면은 뭐 정말 좋으실 겁니다. 좋은 인연 되실 거예요. 오늘 내일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모레부터 이제 시작일이 되고 오셔서 방 분위기 익히고 그 다음에 그 뭐죠? 공부도 합니다. 그 공부도 영상으로 굉장히 고급 공부예요. 다른 데서 공부만 갖고도 그 사람들 모집하는 데 많잖아요. 거기보다 좋으면 좋았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공부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내일 뭐 오시면은 어차피 월요일부터인데 오늘 내일 이전화 지금 보시고 제 멘트 듣고 오시는 분들은 특별 혜택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휴일 되세요.